안녕하세요. 훈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0강 항일의병운동 두 번째 그리고 애국계몽운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항일의병운동의 그 뒷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서 이제 애국계몽운동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린트 21페이지, 그러니까 항일의병운동에 관한 21페이지 프린트와 애국계몽운동과 관련된 23페이지 프린트, 이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21페이지, 23페이지 둘 다 필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은 크게 하나의 주제 안에서 볼 수 있다 그랬죠? 일제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공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일제 국권 침탈, 침략의 역사,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아갔는가라고 하는 침략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일본의 우리의 그 침략의 과정, 순서, 내용,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 침략의 역사만 배운다고 끝이 아니죠. 그 다음 뭐 배워야 되죠? 국권 수호 운동, 일본의 그러한 침략에 맞서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저항했는가. 이 국권 수호,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저항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일본과 싸우자라고 하던 그 항일의병운동.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싸우는 건 너무나 무모하다. 실력부터 길러야 한다. 애국계몽운동. 우린 그 중에서도 항일의병운동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 시간 항일의병운동, 의병운동은 크게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랬죠. 무슨 의병? 네,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이 각각의 의병의 배경, 특징, 내용, 한계 등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을미의병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죠? 을미의병이 발생한 배경이 무엇이었죠? 그쵸. 일본이 우리의 국모를 살해한, 왕비를 살해했던 을미사변과 그 다음에 그 을미사변 이후에 시행했던 을미개혁 중에서도 뭐? 단발령. 자, 이거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게 바로 을미의병이었어요. 그죠? 그죠? 자, 근데 이 을미의병의 특징은 뭐였죠? 이 원인에서 다 끌어올 수 있다고 했죠? 왕비를 죽였다. 왕비를 지키지 못했다. 이건 뭐에 대한 거야? 충. 내가 신하된 자로서 왕과 왕비를 지키지 못했다. 충에 대한 분노. 단발령은 뭐에 대한 분노죠? 부모에게 물려받은 내 소중한 머리카락, 신체를 훼손당했다. 효를 지키지 못했다. 효에 대한 분노. 이런 충과 효에 대한 분노로 일어난 게 을미의병이에요. 이런 충과 효 같은 유교적 가치관에 가장 예민한 게 바로 누구? 양반 유생들이었죠. 그래서 이 을미의병은 누가 주도했다? 양반 유생들이 주도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다? 그 봉건적인 유교 사상에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을미의병은 굉장히 허무하게 끝났죠. 고종이 아간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 도망간 다음에 을미개혁을 스톱시키고 의병들에게 집에 가라 그러니까 을미개혁이 멈췄네? 머리카락 안 잘라도 되네? 효 지켰네? 왕께서 집에 가라고 하시네? 저 말을 들어야 나의 뭐가 지켜지는 거? 충이 지켜지는 거. 이래서 스톱이었죠. 아무튼 이런 거 기억하시고. 을사의병은 뭐 때문에? 그치, 을사늑약.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에 반발해서 일어난 게 을사의병이었죠. 을사의병의 특징은 당시 사람들은 을사늑약을 뭘로 받아들였다고? 나라가 망한 거랑 다름이 없다. 한 조각 종이의 나라가 망했다라고 받아들였다 그랬죠. 그죠? 나라가 망했는데 양반 백성 따질 게 있다 없다? 없다. 더 이상 나라를 지키는 걸 양반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누가 나서요? 평민들이. 양반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기만 했던 쫄병에 머물렀던 평민들이 이제는 직접 의병 대장이 되어서 의병을 이끕니다. 평민 출신의 의병이 등장했던 을사의병. 대표적인 평민의 의병장이 바로 누구? 신돌석. 양반들도 있었죠? 최익현. 한계는 여전히 양반들은 봉건적인 사상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최익현 안 싸우고 항복했죠. 마지막 정미의병. 정미의병의 배경은 뭐였죠? 그쵸. 을사늑약이 무효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죠. 만국평화회의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고종이 잘렸어요. 죽진 않고 황제에서 물러났죠.
그런 다음에 일본이 그 아들, 고종의 아들 바보훈종이랑 뭘 맺었어? 정미칠조약. 정미칠조약에 어떤 내용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뭐를 해산한다? 대한민국이 아니죠. 대한제국에 뭐를 해산한다? 군대를 해산한다. 이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면서 정미의병이 시작됐죠. 당연히 군인들이 합류하니까 전투력이 상승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 있죠? 세계관이 넓어져가지고 일본을 서양을 오랑캐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동등한 국가로 바라보고 일본의 침략을 국제법으로 비판하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일본이 법을 어겼으니까 우리를 인정하고 도와달라. 의병을 정식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그리고 전투력이 강해지니까 우리 모든 의병들이 모여서 일본을 한 방에 무너뜨리자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 이야기했어요. 다만 한계는 우리가 아무리 국제법을 들먹여도 다른 나라들이 들어줘 안 들어줘? 안 들어줘. 그리고 여전히 양반들의 그 봉건적인 신분 질서로 인해서 단결이 무너지고 13도 창의군과 서울 진공작전은 제대로 시행도 못 해보고 실패했다 그랬죠. 양반들이 평민 의병장 차별하고 총대장이었던 이인영은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3년상 치르겠다고 빠이빠이 이랬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을미, 을사, 정미의병의 배경, 특징, 한계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특히 배경과 특징 위주로 기억하셔야 돼요. 한계는 그냥 봉건적인 유교사상으로 정리가 되니까 배경과 특징을 자료랑 함께, 저번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던 자료와 함께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그 이후의 이야기야. 정미의병 마지막에 끝난 게 서울 진공작전의 실패였죠. 전국의 의병들이 기세 좋게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만들고 서울로 가자 했다가 이 양반들의 그 거만함과 오만함이 결국 문제가 되어서 그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했잖아. 그 뒤에 의병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 이후를 보는 거야. 자, 서울 진공작전 이후에 여러분들 의병들은 깨달았어요. 사실 여러분 이거 되게 좀 섬뜩한 가정인데 서울 진공작전은 시도를 안 하고 해산한 게 다행이었어, 얘들아. 얘들아, 의병이 왜 무섭니? 임진왜란 때부터 생각해봐. 의병이란 존재가 일본에게 무섭고 일본에게 방해되는 이유가 뭐죠? 의병 자체의 그 전투력이 강해서인가요? 아니야, 얘들아. 의병에 아무리 군인들이 합류하고 뭐하고 간에 의병들은 자체적인 전투력은 일본에 비하면 여러분 그 애랑 어른 수준이야. 정면으로 붙으면 답이 없어요. 의병이 무서운 거는 게릴라전. 툭 치고 빠지는 거 있죠?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톡 치고 빠지고 톡 치고 빠지고 톡 치고 빠지고 이렇게 게릴라전을 펼치니까 의병이 무서운 거야. 근데 그런 의병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정면 승부를 하자고 했으니 이거 오히려 위험한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실패한 이후에 의병들은 우리 다시 각자 고향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우리의 주특기를 살려서 일본 놈들 톡 치고 빠지고 톡 치고 빠지고 요거 하자라고 했거든. 특히 어디서 가장 활발했냐? 동학 농민운동이 어디서 일어났죠? 전라도에서. 왜? 전라도가 가장 뜯어먹을 게 많잖아.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에 쌀을 엄청 많이 가져갔죠? 뜯어먹을 게 많은 지역. 일본에게 가장 많이 삥뜯김을 당함으로써 가장 고통받던 지역. 그게 어디예요? 전라도잖아. 가장 넓은 평야가 있던. 이 전라도에서 의병이 가장 활발했어요. 왜? 의병들은 대다수 농민들이니까 그 농민들이 많았던 전라도에서 활발한 항일투쟁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일본이 고민에 빠져요. 아, 이 새끼들 그냥 연합군 만들어가지고 한 번에 쳐들었으면 한 방에 쓸어버리고 끝나는데 이것들이 바퀴벌레처럼 사방에 터져 있으니까 이거 뭐 두더지 게임도 아니고 끝이 없다. 의병놈들을 쓸어버리지 않고서는 이 대한제국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다. 이번 기회에 바퀴벌레 박멸. 이 사방에 숨어있는 의병놈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자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일본이 어떤 작전을 펼치냐. 여기서 쓰고 설명할게요. 좀 잘 나와요, 의외로. B급 됩니다. 거기 써. 뭐라고 적었니? 남한 대토벌 작전. 이건 여러분 한마디로 의병 초토화 작전인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작전이냐. 여기 좀 봐봐요. 이 지도는 안 그려도 돼요. 지도는 제가 설명을 위해 그냥 놔둔 거니까. 자, 의병들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 어디라고 했죠? 여기 호남 지방, 전라도 지방입니다. 가장 많은 평야가 있던 지역. 일본이 이 남한 대토벌 작전을 위해서 일본의 최정예 육군, 거의 10만 명 이상의 대부대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 대부대를 이렇게 전라도를 딱 포위해요. 개미새끼 한 마리 나가지 못하도록 전라도를 완전히 포위한 다음에요. 이렇게 한번 가로로 쫙 쓸고 그 다음에는 세로로 쫙 쓸고 지나가요.
지금 마치 전라도가 걸레 쪼가리, 마치 그 헝겊 기우듯이 갈라져 있죠. 진짜 일본 작전이 이거였어. 한 번은 가로로 쫙 밀고 지나가고 한 번은 세로로 쫙. 이래서 내가 쫙 밀고 지나간다는 거는 다 죽인다는 거야. 한 번 지나가면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애건 노인이건 어린이건 여자건 가리지 않고 다 죽였어요. 이때 진짜 거의 초토화를 시킨 거야. 완전히 전라도 지방을 초토화를 시킴으로써 의병들을 완전히 박멸해버리는 작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 가장 강했던 전라도를 초토화시켜버린 다음에 이 병사들이 전국 각지로 퍼져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던 의병들의 씨를 말리는 작전, 이게 바로 남한 대토벌 작전이야. 의병 초토화 작전. 이때 국내에 활동하던 의병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 그리고 더 이상 깨달았지. 더 이상 국내에서는 일본과 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더 이상 일본과 정면으로 국내에서 싸우기는 힘들다. 어떻게 하겠다? 일본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어디로? 외국으로 가야겠다. 그럼 외국 어디로 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아니잖아. 이 사람들은 비록 지금 당장 일본의 그 탄압을 피해서 외국으로 가지만 이분들의 목적이 뭐예요? 일본과 뭐 하자? 싸우자는 거잖아. 그럼 너무 멀리 가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장 일본의 간섭을 피하는 외국. 하지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일본 놈들 통수를 탁 때릴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어디였을까요? 바로 외국이어서 일본의 감시가 미치지 못하지만 언제든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가까운 지역 만주와 연해주로 가서 독립투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기가 만주, 여기가 연해주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된다. 의병들은 비록 국내에서는 쓸려 나갔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근대 의열투쟁입니다. 얘들은 여러분들 단독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약방의 감초처럼 다른 문제 오답용 선지로 잘 나와. 근데 이거 좀 외워야 돼요. 이거 좀 외우는 거밖에 답이 없어요. 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거 누구죠? 이건 진짜 모르면 안 돼, 얘들아. 이거 모르면 진짜 여러분 병뚜껑에 머리 박고 반성해야 돼요. 이거 누구였죠? 예, 그 유명하신 안중근이시잖아요. 안중근이 러시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에게 그 코레아 우레라고 외치면서 탕탕탕 쏴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죠, 여러분들. 이거에 관한 얘기는 참 많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하얼빈 가봤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알아요? 안중근이 이거 혼자 한 거 아니야. 너네 대부분 이거 안중근이 혼자 한 걸 생각하는데 안중근은 수많은 동지들과 함께 했어. 단지동맹이라고. 그럼 안중근 의사그 손바닥 알죠? 손가락 하나 잘려있는 바지. 그게 동지들이랑 이토 히로부미를 죽일 것을 하늘에 맹세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탁 자른 다음에 혈서를 쓴 거야. 이걸 함께 그 결의한 동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언제 어디로 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올 만한 예상 지점을 꼽은 다음에 거기에 동지들이 흩어져가지고 있었어. 그 중에서 안중근이 맡은 지역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튼 안중근 의사도 중요하지만 이 안중근 의사와 함께 했던 이름 없이 사라져간 동지들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영웅이 항상 곁에는 영웅의 조력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용사 파티 보면 용사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 힐러도 있고 법사도 있고 다 같이 있잖아요. 아무튼 안중근 스티븐스 처단. 여러분 스티븐스가 누구죠? 이거 기억력 좋은 친구들 기억할 거야. 이 사람 누구야? 그래, 1차 한일협약 기억나죠?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외교와 재정 두 분야에서 고문을 파견해서 그 고문을 통해 우리의 정치에 간섭했던 고문정치 1차 한일협약. 그때 우리나라의 외교 고문으로 왔던 게 바로 미국인 스티븐스, 재정 고문이 일본인 메카타였죠. 그 1차 한일협약 때 우리나라에 왔던 외교 고문이야. 근데 알았죠? 얘는 미국인인데 완전 일본 오타쿠, 일본 문화 빠돌이에요, 완전히. 얘가 한마디 이거야. 아시아에서는 다 짐승만 산다. 아시아에서 인간이 사는 곳은 일본밖에 없다. 닌자 짱, 사무라이 짱 했던 애예요. 근데 스티븐스가 왜 죽였냐, 우리가? 을사늑약이 맺어진 이후에 스티븐스는 이제 그 고문직을 사퇴하고서 이제 그만두고서 할 만큼 했으니까 그 고문이 있을 필요 없어. 봐봐, 잘 봐. 얘들아, 1차 한일협약 때 우리나라의 외교 고문으로 파견했던 게 스티븐스잖아. 그치? 이 스티븐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외교 업무를 간접적으로 간섭해왔죠. 근데 그 다음 바로 뭐가 맺어지죠? 을사늑약이 맺어지고 완전히 우리의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갔잖아. 그치? 그럼 더 이상 외교 고문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있니 없니? 없잖아. 이제 고문이 아니라 일본이 직접 하니까. 그래서 일본이 스티븐스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일해줘서 고마웠어요. 이제 말년을 편안하게 보내세요. 이러고 일본이 엄청나게 많은 포상금을 주고 스티븐스는 기분 좋게 일본이 준 돈을 가지고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가. 근데 이 스티븐스가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미국인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온 거야. 스티븐스, 조선에서 돌아오는 길이죠. 지금 조선인들이 이 을사늑약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일본은 합법적이라 이야기하는데 이 조선인들은 일본에게 외교권을 강탈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을사조약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당신은 조선에 있다 했잖아요. 진실이 무엇이죠? 라고 딱 물었어. 스티븐스가 뭐라고 했을까? 일본 빠돌이가 No. 이건 오해입니다. 일본은 절대로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조선 정부는, 대한제국 정부는 자발적으로 일본에게 외교권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보호 아래 대한제국은 너무나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몇몇 테러리스트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스티븐스의 인터뷰가 뉴욕타임즈의 대문짝만하게 실려서 전 미국에 뿌려진 거야. 야, 이 신문 기사를 본 우리나라 사람들, 당시 우리나라에 그 미국의 교포들이 많잖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따 개소리 짓거리니까. 그래서 당시 미국에 있던 교포 중에서 장인환, 전명훈이라고 하는 분들이 스티븐스를 땅 암살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 참 놀라운 건 이게 참 인생의 드라마인 게 장인환, 전명훈 같이 얘기하니까 동료 같죠? 평생 모르던 사람이야. 그날 처음 만난 거야. 그러니까 되게 참 소름 끼치는 게 둘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스티븐스를 죽이겠다고 온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먼저 장인환이 먼저 스티븐스한테 딱 접근하거든? 장인환이 스티븐스에게 총을 빵 쐈는데 이 총이 빗나간 거야. 근데 스티븐스가 여러분들 왕년에 복싱을 하던 아마추어 복싱 챔피언 출신이에요. 그 싸움을 기가 막히게 하는 애야. 그래서 어디 옐로우 몽키 노란 동양인이 나한테 총을 거너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장인환을 개패듯이 패. 이게 여러분 알죠? 아시아인의 피지컬과 그 백인의 피지컬이 다르잖아. 그 당시 더 심했단 말이야. 그 장인환이 스티븐스한테 우악 맞고 있으니까 마침 스티븐스를 죽이러 온 전명훈이 막 이 새끼 어디 갔지? 죽여야 되는데 봤더니 저기서 스티븐스가 같은 한국인을 후드로 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명훈이 스티븐스를 빵 하고 죽인 다음에 장인환을 구해줍니다. 그 뒤로 둘은 함께 감옥 갔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미국 땅에서 미국인을 죽였는데. 그리고 이 장인환과 전명훈이 감옥에 갇혔단 말이야. 이 장인환과 전명훈을 우리가 구해주자 해서 이 미국 교포들이 또 돈을 모으고 이 장인환과 전명훈을 그 억울함을 알리자 하는 과정에서 미국 교포들이 하나가 되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오적암살단. 오적이 누구죠? 을사늑약에 찬성했던 을사오적. 이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을 죽이자 했던 게 바로 이름이 특이하지만 성이 나시고 이름이 철입니다. 나철이에요 이거예요. 그리고 오기호. 이 두 분께서 오적암살단을 만들어요. 그 중에서 특히 우리에게 친일파라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이완용. 이완용을 죽이기 위해서 이재명이라는 분이, 오늘날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니에요. 이름만 같은 거야. 이재명이 이완용을 저격하기도 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아무튼 다만 이때 이완용이 이재명 의사에게 칼을 맞아서 폐를 찔려요. 그래서 이제 이완용은 죽을 때까지 숨 쉴 때마다 고통받았다 그래. 폐가 이때 많이 찢어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완용의 마지막 죽기 전 유언이 뭐였는지 알아요? 이완용이 죽었을 때가 1920년대거든요. 일본이 정말 잘 나갈 때, 절정에 달했을 때야. 근데 이완용의 유언이 뭐였을 것 같아요? 아들한테? 아들아, 일본을 더 물고 빨아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이완용이 그 잘 나갈 때 아들아, 일본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 다음에 세계를 주도하려는 미국이다. 너는 미국에게 붙어라. 영어 공부해라. 라는 게 이완용의 유언이었어요. 소름 돋지 않아? 야, 얘들아? 그러니까 진짜 이 머리 하나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진짜 천재야, 천재. 이게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써서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좀 암기예요. 누가 누굴 죽였는가. 이거는 반대로 막 섞어서 나오거든.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페이지 항일의병 운동은 끝인데 잠깐 넘어가기 전에 뒷장. 21페이지 뒷장 봅시다. 거기 여러분 21페이지 뒷장 아래 자료실 일본군의 맞선 의병이라 그래가지고 한 장의 사진 나오죠. 여기 화면에도 나오죠. 이 사진.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의병들의 단체 사진인데 이게 여러분 되게 슬픈 게 영국인 기자 맥켄지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의병들을 취재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왜 싸우냐? 일본이 강한 거 모르냐? 라고 막 인터뷰 기사 나오죠. 옆에 보시죠. 이게 되게 그런 게 일본들이 강한 거 몰라? 이 사람이 말해. 안다. 그럼 일본과 싸울 수 있냐? 못 이긴다. 그럼 일본과 싸우면 죽는 거 모르냐? 안다. 우린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맥켄지가 의아해서 묻는 거야. 그럼 너네 왜 싸우니? 자유를 위해 싸웁니다.
일본의 노예를 하느니 자유민으로 죽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우리 자신들은 자유로운 나라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인터뷰 기사예요.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 중에 여러분 아는 사람 있어요? 이름? 아무도 모르죠? 이름도 나이도 모르고 사진 한 장만 남으신 분들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다만 이게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사진 딱 나오면 무슨 의병일까? 을미을사 정미의병 중에 뭘까요? 정미의병이에요. 왜냐? 거기 여러분들 여기 이 오른쪽에서 두 번째 남자 보시면 복장이 굉장히 특이하죠. 이 사람만 뭐 입고 있죠? 군복을 입고 있어요. 군복을 입은 군인이 의병에 참여했다. 언제부터죠? 군대가 해산당한 정미 7조양 이후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했잖아. 무슨 의병? 정미의병. 이 사진이 나오면 무슨 의병? 정미의병이야. 알았죠? 자, 그 다음 자료. 거기 아래쪽 보시면 이 둥그런 도너츠 같은 그래프가 나오죠, 여러분들. 후기 의병장의 신분 직업별 분포. 그 여러분 프린트에는 그 사진 아래 나오고 여기 화면 보셔도 돼요. 이 도너츠 보시면은 의병장의 직업 분포도인데 유생 양반이 63명, 농민이 49명, 사병이 35명 나오는데 이 그래프가 딱 나오고 이거 나온 다음에 이거랑 관련된 의병 골라봐라. 뭘까? 정미의병이에요. 일단 을미의병은 절대 될 수가 없어. 왜? 평민이 있잖아.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등장했잖아. 최소한 을사의병 이후라는 거죠. 그죠? 근데 누가 있어? 사병이 있잖아. 군인이 있잖아. 군인이 합류한 건 무슨 의병이죠? 정미의병이잖아. 그러니까 이 직업별 분포도 이 그래프가 나오면 이거만 보고서도 군인이 있네, 정미의병이네 하고 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그 빈칸 채우기 문제 아래 여기도 화면도 보셔도 되고 빈칸 채우기 문제 아래 보시면은 최익현과 신돌석의 사진 나오죠. 의외로 가끔 의병장에 사진을 달랑 주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이 신돌석과 최익현 을사의병이죠. 대표적인 평민의병장, 양반의병장. 최익현은 을미의병 아니야 얘들아. 을사의병이야. 함정 빠지지 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1페이지 항일 의병운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23페이지 애국 계몽운동을 공부하러 갑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21페이지 항일 의병운동에 대해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야죠. 23페이지 준비하세요. 프린트 23페이지의 애국 계몽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그 항일의병운동이나 애국계몽운동은 따로따로 보시면 안 돼요. 이 둘은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뭐? 국권수호운동. 지금 우리가 크게 일본의 국권 침탈, 침략의 역사, 일본이 어떻게 우리의 국권을 빼앗아가는가 그 침략의 역사와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저항했는가 국권수호운동 보고 있죠. 이 국권수호운동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 지금 당장 일본과 싸워야 한다. 항일의병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싸우는 거는 너무나 무모하다. 아무리 일본이 와서 분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 우리의 실력으로 일본에게 덤벼드는 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밖에 안 된다. 바위에다가 계란 백날 던져봤자 바위는 흠집조차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분별한 꼬라박기가 아니라 감정 좀 가라앉히고 뭐 하는 거? 계란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되는 우리의 이 허접한 능력을 적어도 일본과 동등한 짱돌 정도로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던지는 의미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뭐부터 기르는 건 이 부족한 힘과 실력부터 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계란밖에 안 되는 우리의 이 힘과 실력을 돌멩이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 실력을 기르는 게 우선이다 했던 게 바로 지금 공부할 애국계몽운동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맞다 생각하세요? 당장 일본과 싸워야 한다는 항일의병운동,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애국계몽운동. 생각은 개인의 자유니까요. 자, 봅시다. 애국계몽운동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여러분 실제로 의병운동에서도 평민들이,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이 적극적으로 의병운동에 가담한 게 언제부터죠?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언제부터 등장했죠? 그쵸. 을사의학 이후부터 등장했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 국권수호운동, 항일의병운동이건 애국계몽운동이건 다 을사의학 이후부터 본격화됩니다. 왜? 사람들은 이거 뭘로 받아들였죠? 와씨 나라 망했다. 나라가 멸망하겠구나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큰 사건이었죠. 이때 이후부터 받아들여집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나올 거야 얘들아. 그럼 이 애국계몽운동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힘과 실력을 기르는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애국계몽운동의 근본 사상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올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사회 시간에 계속 나오는 용어야. 지금 확실하게 잡아두세요. 자, 제가 뭐라고 적었죠? 사회 진화론이라고 적었죠. 사회 진화론. 잘 기억해두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진화. 여러분은 진화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뭐 찰스 다윈의 진화론? 그런 게 아니죠. 어디서? 포켓몬? 뒤가 디지몬 포켓몬 스타에서 나오잖아, 얘들아. 진화. 진화하면 어떻게 돼? 포켓몬이 진화하면 어떻게 되죠? 강해지죠. 그쵸, 여러분들? 얘들아, 이 진화했을 때 가장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는 포켓몬이 뭡니까? 잠만보 아니에요. 여러분, 잠만보는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야. 잠만보 아니고, 누구죠? 그쵸, 여러분. 잉어킹이라는 포켓몬 아십니까? 잉어킹. 네, 잉어킹 여러분들 어때요? 진짜 잉어킹이야. 여러분, 게임에서, 포켓몬스터 게임할 때 잉어킹 스킬이 뭐 있는지 알아? 뛰어오르기밖에 없어요. 뭐 어쩌라는 거야? 펄떡 뛰어올라서 어쩌겠다는 거야? 나 잡아잡소 이거예요? 잉어킹은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쓰레기 오브 쓰레기 포켓몬이야. 능력이 없어.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도 잉어킹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이 지우일행이 배고프면 낚시해가지고 회 떠먹는 게 잉어킹이에요. 자, 그 나와 얘들아. 잉어킹 구글에다가 잉어킹 하면은 잉어킹 회 떠먹는 거 나와요. 자, 잉어킹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우일행의 횟감이 되는 존재예요. 근데 그 100마리 잉어킹 중에 99마리가 이렇게 죽어가더라도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서 진화에 성공하는 한 마리의 잉어킹이 있죠. 잉어킹이 진화하면 뭐로 변하죠? 최강호의 포켓몬 중에 하나인 갸라도스로 변하죠. 이 갸라도스는 정말 그 바다의 지배자예요, 여러분들. 자, 이 말은 여러분들, 자, 약한 존재는 도태되지만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서 진화에 성공하는 순간 뭐가 된다? 강자가 되어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생태계를 지배할 수 있다. 이게 진화의 법칙이잖아. 자연에 적용되는 진화의 법칙이죠. 약자는 죽어나가지만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서 진화에 성공한 존재는 강자가 되어서 생태계를 지배한다. 이게 포켓몬스터 자연에 적용되는 진화의 법칙이잖아요. 진화. 이게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거야. 이 진화의 법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것도 잘 기억해둬, 얘들아.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약육강식 적자생존. 뭐라고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약자는 육, 고기가 되어서 강자의 식사가 된다. 약자는 강자의 식사거리다. 그럼 누구만 살아남을 수 있냐? 적자. 환경의 변화에 적응한 강자, 적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생태계 진화의 법칙에 적용되는 자연 생태계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거야. 얘들아, 너네 뭐 동물의 왕국 볼 때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거 보고 어떡해,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었어, 사슴아 하고 막 울고 슬퍼해요? 아니잖아.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사자는 강한 육식동물이니까 약한 초식동물이 사슴을 잡아먹는 건 자연 생태계에 너무나 당연한 법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이 진화의 법칙에 적용되는 그 자연 생태계.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이 진화의 법칙은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야? 누누이 말하지만 자연 생태계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사회 진화론은 그 자연의 세계에 적용되는 이 진화의 법칙을 어디까지 끌고 온 거냐? 우리 인간 사회까지 끌고 온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도 진화의 법칙에 적용되는 자연 생태계랑 똑같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 세계도 이 변화에 적응한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 강한 자가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찌질이 찐따 못난 인간들을 지배하고 짓밟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걸 더 확장해 볼까요? 인간이 모이면 뭘 만들죠? 사회와 국가를 만들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환경의 변화에 이런 급변하는 이 변화에 적응하는 이 변화에 적응한 강한 국가가 이런 변화 세계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약하고 힘없는 나라를 지배하고 짓밟는 건 당연한 것이다. 왜? 이들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한 강자고 저들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약자니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건 이 자연 세계의 당연한 법칙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화의 법칙,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진화에 성공한 강자가 진화에 성공하지 못한 약자를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 자연의 법칙을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강한 자가, 강한 국가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약한 국가를 식민지로 삼고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이게 봐봐. 그럼 얘들아, 지금 이 사회 진화론에 따르면 지금 우리 조선이, 우리 대한제국이 이렇게 일본에게 짓밟히고 국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건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뭘 못해서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그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진화에 성공하지 못한 우리 책임인 거예요. 그죠? 일본 잘못이?
아니잖아. 일본은 강자니까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야. 잘못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일본이 저렇게 발전할 때 우리는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찐따 취급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진화에 성공하지 못한 우리 책임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도 빨리 뭐 해야죠? 힘을 길러서 이 변화에 적응해서 힘을 길러서 진화에 성공해야겠죠. 그죠? 우리도 힘을 길러서 진화에 성공해야지만 강자가 되어서 더 이상 일본의 침략을,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부터 해야 돼? 힘을 길러야 한다 이거죠. 우리도 빨리 진화에 성공해야 한다. 우리도 빨리 일본처럼 강해져야 한다. 갸라도스가 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대로면 목적이 뭐가 되는 거야? 그래, 지금 우리가 할 거는 무분별하게 일본 놈들하고 빵 들이받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우리의 힘을 길러야지. 빨리 우리도 갸라도스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이 사회 진화를 따르면 애국개몽 운동의 목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길러야 한다? 실력을 길러야 한다 이거야, 얘들아. 실력 양성. 자, 그럼 여기서 그럼 이들이 생각하는 실력은 무엇이냐? 이건 군대가 아니야. 이들이 생각하는 실력은 교육과 산업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공부 열심히 하고 경제를 키워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이 나라에 뭐가 길러진다? 실력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교육과 산업 이 두 분야에서 선실력, 일단 실력을 기르고 나서 그 다음에 강자가 되어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우리의 이 빼앗긴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실력 후 국권 회복. 당장 싸울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교육과 산업 이 두 분야에서 열심히 나라의 실력을 길러서 힘을 기른 다음에 국권을 회복하자.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understand? understand 하죠? 이 사회지도는 그런 내용이야. 근데 얘들아, 지금 내 말 듣고서 고개만 끄덕거리면 안 돼. 이거 굉장히 내가 지금 엄청나게 사이코패스적인 섬뜩한 이야기를 한 거야, 얘들아. 안 무서워요? 야, 봐봐. 얘들아, 잉어킹 입장에서 지우 일행이 와가지고 웅이랑 지우가 웅아 나 배고파 이래가지고 웅이가 잉어킹 잘 했다 먹었어. 그럼 잉어킹 입장에서는 얘들아, 누가 나쁜 놈이야? 잉어킹이 나는 왜 갸라도스가 되지 못했을까? 진화에 성공하지 못한 내 책임이다. 잉어킹 책임이야? 아니잖아. 잉어킹을 잡아먹는 가해자인 지우 일행이 나쁜 놈들 아니에요? 근데 이 죽어가는 잉어킹이 내가 이 진화에 성공하지 못해서 갸라도스가 되지 못해서 횟감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는 거야. 왜 피해자가 자기 탓을 해? 이거는 대선자의 논리가 너가 지금 찌질이 찐따 취급당하는 건 너가 지금 너희 조선이 지금 우리 일본의 지배를 당하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동안에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을 못 기른 니네 책임이야. 잘못은 너에게 있어. 그러니까 너 자신을 탓해. 네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 잘못이다 이거예요. 문제의 모든 원인을 피해자 본인에게 돌리고 내가 힘을 길러야지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누구를 합리화시켜주는 겁니까? 침략자, 가해자의 잘못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가해자는 이 진화의 세계, 자연의 법칙에 너무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야.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 시간에 강자가 못해 네 잘못이지. 너 자신을 탓해라고 하는 거잖아. 한계. 누구의 침략?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 사회 진화론이 어느 나라에서 나는지 아니 얘들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들을 식민 지배했던 나라, 가장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괴롭히고 피를 뽑아냈던 나라 누구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영국에서 나온 논리야 이거 얘들아. 영국 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왜? 그 식민지 애들이 영국은 뭔데 우리를 지배하냐 하고 영국 물러가라 이러니까 식민지 사람들의 그 저항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려고 이런 교묘한 논리를 만든 거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나 이거 되게 소름 끼치더라고. 자, 이거 얘들아, 이게 오늘날에 난 참 가슴 아픈 게 오늘날도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진짜 가슴 아픈 기사인데 가끔 매번 나오죠. 학교에서 왕따 당해가지고 그 왕따를 못 견뎌서 애가 투신 자살을 했어. 그럼 꼭 댓글에 미친놈들이 왕따 그 당하는 애도 문제야. 그 왕따 당한 애들은 그 당할 만해서 당해더라고 라고 말을 해. 얘들아, 왕따를 당해서 애가 죽었는데 그게 걔 책임이에요? 걔를 죽음까지 몰고 갈 정도로 괴롭힌 가해자의 책임 아니야? 또 얘들아, 우리가 이 사회 진화론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적용돼 있는 게 한여름에 여자들 아무리 여름이 되게 더워지면은 노출이 심할 수 있게 되잖아요. 아무리 더우니까 이게 끝나시라든가 뭐 탱크탑 미니스커트 입잖아요. 근데 그런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도 급증하죠. 근데 꼭 댓글에 보면은 야 이거 여자들이 야한 옷을 입고 다니니까 성범죄 당하는 거 아니야. 이건 야한 옷 입고 다니는 여자 책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여자 책임이에요? 야, 여자가 뭐 성범죄 당하려고 옷을 입는 거야? 아니잖아. 개인의 자유고 개인의 패션이야. 그건 여자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이 미친놈들인 거잖아요. 그죠? 가해자랑 피해자를 구분해야 되더라.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모든 문제의 원인을 피해자 본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네가 노력을 안 해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해자를 합리화시킨다. 그리고 얘들아, 이 사회 진화론의 논리에 따르면은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어. 내가 노력을 해야 한다. 내가 실력을 길러야 한다. 이 마인드는 나쁜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죠? 세상을 원망하기보단 내가 빨리 실력을 길러야지. 이건 좋아. 근데 이 사회 진화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력을 길러서 강자가 돼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애국계몽 운동의 논리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 항일의병 운동은 어떻게 보일까요? 좋게 보일까요? 좋게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항일의병 운동은 완전 반대야. 항일의병 운동은 어떤 마인드야? 이거 지금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배 당하는 거 누구 책임이라는 거야? 일본 놈들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린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난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저 오랑캐들이, 저 일본 놈들이 지금 우리의 부모 형제를 죽이고 우리를 침략하고 있다. 일본을 몰아내자. 일본 놈들 잘못이다. 일본을 몰아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 말할까요? 얘들은? 야, 그게 왜 일본 잘못이야? 그 일본이 저렇게 발전할 동안에 진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력을 못 기른 우리 잘못이지. 왜 이거를 일본 탓을 하고 왜 일본에게 잘못을 돌리고 왜 일본이랑 싸워? 일본이랑 싸움박질 할 시간에 공부하고 돈이나 벌어. 그게 진짜 나라를 위한 길이야. 라고 말하면서 항일의병 운동을 실제로 나왔어요. 도적대, 비적대, 하등의 쓸모없는 집단이라고 비난했어요. 어리석게 보인 거지. 누가 어리석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야. 아무튼 사회 진화론 다 정리하면 여러분들 진화의 법칙, 약육강식, 적자생존, 자연의 생태계에 적용되는 이 진화의 법칙 있죠.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태계 진화의 법칙을 어디에까지 적용한 거야? 인간 사회까지 적용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지배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게 싫으면 너도 강자가 되어라. 이러면 강자가 되면 뭐하게? 제2의 가해자가 되는 거야. 이건 나 이거예요. 실력 길러서 나도 일본 같은 제국주의가 되어서 다른 나라 지배하겠다. 그 뜻이에요. 아무튼 이런 사회 진화론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부족한 실력을 기르는 것이다. 일본 잘못이 아니니까. 그 사이에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힘을 기르지 못한 우리 잘못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일본과 싸울 게 아니라 일단 실력부터 기르고 강자가 되어서 국권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애국계몽운동의 기본적인 사상, 사회진화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 서술형 문제로 가끔 나오기도 해요. 고등학교에서는. 이 사회진화론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두시길 바라요. 거기 아래다가도 제가 오늘 프린트 아래 보시면은 사회진화론의 뜻풀이 제가 해놨죠. 그리고 여러분들 애국계몽운동이 표 바로 아래에 사료 읽기 애국계몽운동의 의의와 한계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사료 읽기 애국계몽운동의 의의와 한계 여기 한번 보시면은 백성이 깨어나야 나라가 산다 라고 해놓고서 네 번째 줄 봐봐. 하지만 그보다 봐봐. 그 전에 보시면은 나라가 기울어 가는데 앉아있을 순 없다. 아름다운 강산 조선이 지켜온 강토를 원수 일본에게 내맡길 수 있겠는가? 총든 사람, 칼든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버튼 나왔네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백성을 깨우치는 것이다. 교육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공부하라 이거예요. 이건 그나마 나. 오른쪽 기사는 더 심각하죠. 의병제군에게 경고한다. 봐봐. 의병제군의 이러한 행동은 실은 도리어 동포를 치고 조국을 상하게 할 것이요. 상하게 할 뿐이요. 털끝만 치도 실효가 없다. 국권을 되찾으려고 한다면 눈앞에 치욕을 참고 국가의 원대한 계획을 도모하여 모두 병기를 버리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농부는 농업을 열심히 하고 공장은 공업을 열심히 해야 한다. 돈 벌라 이거예요. 이게 애국계몽운동의 한계죠. 그리고 그 옆에 여기 그림 하나 나오죠. 문명적 진군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얼핏 보면은 남자들이 총을 들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그림 아래 설명에도 나오지만 이건 총이 아니라 뭘 들고 있는 거야? 붓을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문명의 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보고서 애국계몽운동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 내용은 두 번째 애국계몽운동 시간에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